주로 아침에 빵과 함께 밀크티로 마시는 홍차를 말하죠. 서로가 본인이 얼그레이 원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호에서 유래된 발음이 바로 페코입니다. 첫 번째로 더 많이 좋다는 뜻으로 또 붙여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차 한잔 하셨나요? 차 알고 마시면 더 만나고 더 즐거운 티타임이 되리라 생각하는데요. 오늘도 홍차 스토리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여러 홍차가 있습니다. 찻잎 배합 기준으로 볼 때 이쪽 스트레이트 티, 그리고 블렌디드 티, 또 플레이버리 티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스트레이트 티는 하나의 원산지에서 만들어진 홍차로 상품명이 곧 원산지기도 하죠. 다즐링, 아쌈, 닐기리, 우바 등등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잉글리시 블랙퍼스트 티와 애프터눈 티가 있는데요. 이것은 홍차 100%이긴 하지만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홍차가 블렌딩돼서 만들어진 홍차입니다. 그래서 블렌디드 티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얼그레이. 얼그레이는 플레이버리 티에 속하고요. 홍차 100%가 아니죠. 홍차 잎에다가 약간의 베르가못 향을 블렌딩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이렇게 홍차와 플러스 또 홍차 이외의 다른 향신료나 과일 또는 꽃 또는 허브 등등을 블렌딩해서 만들어진 홍차를 우리는 플레이버리 티, 가양차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각각의 스트레이트 티에 대해서는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블렌디드 티와 또 얼그레이 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잉글리시 블랙퍼스트 티는요, 말 그대로 아침에 마시기 좋은 차라는 의미인데요. 이렇게만 얘기되면 우리와는 문화가 달라서 어떤 느낌의 차라는 건지 모호할 수 있는데요. 잉글리시 블랙퍼스트 티는 말 그대로 전통적인 영국 차로 맛과 향이 아주 강하고 진한 카페인이 많은 그런 홍차를 말합니다. 주로 아침에 빵과 함께 밀크티로 마시는 홍차를 말하죠. 밀크티용 홍차는 맛과 향이 강하고 진하게 우러져야 실제로 우유 넣었을 때 더 맛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찻잎도 더 빨리 진하게 우러나올 수 있도록 주로 브로큰 타입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다음은 애프터눈 티. 영국에서 오후 3, 4시에 갖는 티타임에 마시는 차를 말합니다. 일정한 룰 없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요. 보통 진하지 않은 그런 홍차를 블렌딩 하고요. 손님을 초대하여 차와 함께 티푸드를 즐깁니다. 그리고 티푸드 선택과 테이블 세팅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요. 영국의 유명한 홍차 회사 포트넘 앤 메이슨이라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로고이자 트레이드 마크인 시계가 회사 건물 정면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시계는 항상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 대표 티타임인 애프터눈 티를 의미하는 거라고 하네요. 다음은 얼그레이. 플레이버리 티에 속하고요. 얼그레이는 18세기 영국 수상이었던 그레이 백작에게 홍차의 베르가못 향을 블렌딩해서 선물했는데 그 맛에 만족한 백작이 자기 이름을 하사해서 그 기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얼그레이 홍차를 만들어서 본인이 제공했다고 하는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토마스 트와이닝과 로버트 잭슨인데요. 이들은 각각 트와이닝과 잭슨스 오브 피카딜리라는 홍차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서로가 본인이 얼그레이 원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현재 얼그레이는 모든 홍차 회사에서 출시하는 유명차가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사랑받는 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중에 흔히 만날 수 있는 홍차들을 간략히 알아보긴 했는데요. 홍차 상품명 외에 등급이 표기되는 경우도 간혹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 등급이라고 해가지고 밑에 영문으로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홍차 등급 전문 용어는 영국에서 시작하여 1900년대 초 인도에서 생산된 거의 모든 홍차에 처음으로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홍차 등급 한번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차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잎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은요. 일반적으로 찻잎 모양과 달린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이름을 좀 달리 하는데요. 그리고 줄기 끝에 난 어린 잎일수록 맛과 향이 뛰어난 고급차로 평가되어지고요. 차나무 맨 위쪽에 난 어린 새순을 우리는 여기 FOP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플라워리 오렌지 페코라는 뜻입니다. 써보면요. 플라워리 오렌지 페코. 플라워리 오렌지 페코고요. 플라워리 오렌지 페코 등급이다 하면 홍차에서 그걸 채취하고 분류하는데 상당한 정성이 들어간 홍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맛과 향도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잎, 요거는 우리가 오렌지 페코라고 합니다. 오렌지 페코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잎은 좀 잎이 가늘고 길고요. 그리고 여기 털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잎은 페코라고 해요.
이 페코는 여기 페코라고 했잖아요. 페코는 중국의 어린 잎에 보면 여기 솜털, 하얀 털이 많이 달려 있는데 그 털을 우리는 백호라고 하잖아요. 하얀 털이라고 해서 그 백호에서 유래된 발음이 바로 페코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잎은 우리가 페코 소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페코 소총. 페코 소총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넓고 좀 단단한 잎, 요거는 소총이라고 해요. 이 소총 역시 발음이 중국에서 홍차 보면 정산소종, 소종홍차 할 때 소종이 있잖아요. 그 소종에서 유래된 발음이 바로 소총이에요. 그럼 찻잎 메뉴에서 보면 FOP 플라워리 오렌지 페코, 그 다음에 오렌지 페코, 페코 소총, 소총 이렇게 이름이 되어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품에서 한번 어떤 식인가 볼게요. 다즐링 먼저 볼게요. 다즐링에서 보면 그레이드해서 SFTG, FOP1 이렇게 되어 있네요. 조금 뭔가 더 많이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SFTG, FOP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FOP는 플라워 오렌지 페코라고 우리가 여기서 배웠어요. 줄기 끝에 새 눈, 새싹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TG는 TP 골드라고 해요. TIPPY, TP 골든. 근데 TP나 골든이나 플라워리나 이게 다 여기 새 눈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근데 조금 더 강조하고 좋다는 뜻으로 앞에 더 붙여진 거죠. 그리고 요거는 슈퍼파인, SUPER, 슈퍼파인. 아주 좋다는 뜻이죠. 슈퍼파인 하면은. 그래서 지금 슈퍼파인 TG FOP1인데요. 여기서 FOP보다 TG, TP 골든이라고 붙여진 거는 더 많이 좋다는 뜻이고요. FOP보다. 그 다음에 TG FOP보다는 파인이 붙으면 또 더 좋다는 뜻이고요. 좋은 거에서 슈퍼파인으로 더 가리키는 말이 또 있으면 더 많이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SFTG FOP는 최상 등급이에요. 최상 등급. 근데 이거는 아쌈 같은 데선 붙일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다즐링 같은 데서 붙일 수 있는 최상 등급이 슈퍼파인까지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즐링의 최상 등급으로 보시면 돼요. 다즐링은 보통 FOP 등급 이상으로 만들어진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꾸며지는 수식어가 좋다는 말이 많이 붙은 게 많이 커진 거고요. 여기 원까지 붙어 있는데 원은 또 더 좋다는, 첫 번째로 더 많이 좋다는 뜻으로 또 붙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아쌈 홍차가 있는데 아쌈 홍차를 보면 여기도 그레이드가 나와요. 여기는 FTG FOP1으로 돼 있네요. FTG FOP1 이렇게 돼 있어요. FOP는 우리가 여기서 알고요. 요거는 TP 골든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파인이 더 붙었어요. 파인이 더 붙었어요. 아쌈은 TG FOP가 아쌈의 최상 등급인데요. 아쌈의 최상 등급은 슈퍼파인까지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쌈의 최상 등급이 TGFOP인데 거기에 더 붙일 수 있는 말, 파인은 하나 더 붙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원, 좋다는 뜻으로 또 원까지 붙였는데요. 이렇게 등급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등급들은 블렌드 티나 뭐 가양 티 이런 데에 붙여질 수 없어요. 원산지가 하나인 스트레이트 티에 붙여질 수 있는 거고요. CTC라든지 이런 제다 방식이 기계로 일괄적으로 만들어지는 데는
또 붙일 수가 없고요. 오소독스 전통적인 수제 방식에서 붙여질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차 등급에서 기준이 잎의 크기나 가공 상태에 따라 우리가 또 나누기도 하는데요. 지금 여기 했던 거는 잎의 모양과 달린 위치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는 거고요. 잎의 크기, 그리고 가공 상태, 그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 우리가 홀잎, 잎을 분쇄하지 않고 자르지 않고 잎 그대로 있는 그렇게 만들어진 차를 홀잎이라고 하고요. 상당히 고급차에 속하는 거고요. 다음은 또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거 브로큰 타입이 있는데요. 이 브로큰 타입은 잎을 분쇄한 건데 잎 크기가 대략 2 내지 3mm 되는 거를 말해요. 브로큰 타입은. 그리고 이 브로큰 타입보다 더 미세하게 잘려진 게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패닝이라고 해요. 이 패닝은 잎 크기가 1 내지 2mm 정도 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패닝보다도 더 미세하게 잘려진 상태로 되는 거를 우리는 더스트라고 하는데, 이 더스트는 거의 분말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패닝과 더스트는요, 주로 쓰여지는 게 티백에 많이 쓰여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자르니까.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아마 서양의 이런 영국 홍차라든지 다른 홍차들 많이 보면 보통 브로큰 타입이 제일 많다고 볼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기 상품명 같은 데 보면은요, 간혹 CTC 혹은 오소독스라는 말을 볼 수가 있는데요. CTC나 오소독스, 이것은 홍차 제다 방식을 의미합니다. 홍차 제다는요, 잠시 한번 볼까요? 홍차 제다는요, 찻잎을 따고요, 채엽, 그리고 위조는 시들리기, 그 다음에 유념, 비비기 하죠. 유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발효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건조, 그 다음에 이제 분류하고 포장,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요. 홍차 제다는 이러한 전통적인 수제 방식하고 또 로토베인 CTC 방식이 있는데요. 전통적인 수제 방식을 전통적인이라는 뜻의 영어 표현 오소독스라 하고요. 오소독스라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로토베인 방식이 있는데요. 이 로토베인 방식은 유년과 절단을 하는 대형 유절기예요. 기계인 거죠. 그래서 위조가 끝난 찻잎을 기계에 넣어서 그 안에서 압착하고 분쇄하도록 그렇게 설계된 것이고요. 절반은 전통적이기 때문에 세미 오소독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58년에 인도에서 개발이 되었고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현재 가장 일반화된 홍차 제다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CTC 방식이 있는데요. 이 CTC도 기계죠. 크러쉬, 베어, 컬 이니셜을 딴 말이고요. 이 CTC는 위조와 유년 과정을 거친 찻잎을 CTC 기계에 넣어서 으깨고 찢고 그리고 컬, 둥글게 많은 단계를 거치면서 발효가 되도록 하고요. 또 이 마지막 성형까지 하는 그런 기계제다 방식입니다. 특징이 이 컬 단계에서 찻잎이 동그랗게 말아지었기 때문에 그 수출입 유통 과정에서 찻잎 파손이 거의 없고요. 또 빨리 우려지고 역시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CTC 제다법하고 오소독스 방식으로 된 찻잎 외형을 한번 비교를 직접 해볼게요. 여기 아쌈 홍차가 두 가지 방식으로 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CTC 방식으로 된 것은 동글동글하게 말려져 있어요. 찻잎 파손이 봐도
거의 없겠죠. 그리고 오소독스 방식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찬입 외형을 갖고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홍차 종류와 등급 그리고 홍차 제다 방식까지 대략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처음이라면 좀 이런 용어들이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을 거고요. 근데 홍차에 관심을 갖고 차를 마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이제 잘 알게 될 거고요. 또 즐기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홍차 한 잔 이제 더 맛나게 한번 우려 드셔보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